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한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딱 세팅해두고 각 잡고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색하긴 한데 저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목을 보고 오셔서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해볼 얘기는요, 최근에 새롭게 생기고 있는 대체 단어들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로 알려드릴 대체 단어는요, 짜잔! 바로 정혈입니다. 조금 유튜브 내에서 페미니즘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생리가 아니고 정혈이라고 언급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갑자기 정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왜 정혈이라고 부르는 건지, 생리가 무슨 잘못된 말인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생리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생리라는 단어보다 월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대요. 이제 그게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인데, 실제로 옛날 신문에서는 월경대는 생리다와 같은 말이다 라고 별도의 설명이 있을 정도로 이제 월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90년대에 한 정열대 제조업체가 제품 이름에 이제 매직이 들어가는 상품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이름을 착안해서 카피로 한 달에 한 번 여자는 마법에 걸린다 라는 문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로 자연스럽게 생리, 이제 월경을 월경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매직, 마법, 그날 이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11월 11일 하면 빼빼로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리, 월경이라는 게 약간 매직이다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점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리라는 단어도 정말 단순하게 생리현상이라는 단어에서 그냥 따온 그런 단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약 1년 전쯤에 이런 생리를 다른 말로 표현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깨끗할 정, 혈을 써서 정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요, 바로 호궁입니다. 짜잔! 호궁은 자궁의 대체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자궁이 어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아들자의 직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들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혀 연관이 없는 뜻인데 그냥 그것을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진짜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만들어보자 해서 아들자가 아닌 세포포라는 한문을 써서 호궁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실제로 아들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성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호궁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알려드릴 단어는요, 바로 완경입니다. 완경은 폐경의 대체 단어인데요. 실제로 폐경은 굉장히 부정적인 한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할폐와 다들경. 진할폐, 다들경. 실제로 다들폐라는 한문을 쓰는 다른 단어들을 봐도 폐가, 폐쇄, 폐문 등등 뭔가 다 닫는다, 끝났다, 오래된, 약간 이런 의미 자체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과 단어가 많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폐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 폐경이 왔다 하면은 노화가 시작되는 거다,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역할이 끝났다, 약간 되게 이상한 괴랄한 말들이 생겨나고, 완경이라는 게 신체 노화 현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면 이 완경을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단어의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 400번 가량의 정혈을 한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몸을 자정작용해내는 그런 길고도 위대한 그런 일이 끝나는 거를 다들폐라는 한문을 쓰기보다는 완전할 완과 진할 경을 사용해서 완경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어 외에도 많은 대체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잠깐 언급만 해보자면 낙태는 임신 중절로,
그리고 사후피임약은 응급피임약으로,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으로, 소아성애는 소아성도착자라고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낙태 같은 경우에도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태아 중심적인 표현이고, 폐경처럼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낙태가 아니라 임신 중절, 말 그대로 임신을 중절한다는 임신 중절로 사용해서 단어로 인해서 어떠한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임신 중절이라는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대체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린 외의 단어들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제 인스타그램에 조금 더 보기 쉽게 천천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새로운 단어로 바꾸냐, 불편하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대부분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은 것이 뿌리라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우리가 직접 바꿔나가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대체 단어를 접하신 분들은 약간 뭔가 갑자기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단어들을 갑자기 한 번에 싹 바꾸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정혈, 포궁, 완경 이 세 단어만 조금씩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모르던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아 이게 이렇기 때문에 바꿔나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처럼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서 100%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면서 배워가고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도 같이 배워나갈 것 같습니다.